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현정입니다. KBS가 지역 공영방송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기 위해 실험 중인 7시 오늘 제주. 벌써 10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2달간 뜨거운 애정과 함께 따끔한 질책을 보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더 충실한 준비를 거쳐 4월부터 매일 이 시간에 여러분과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주에서 있었던 주요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오늘 제주에서 있었던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뉴스 브리핑 손보란입니다. 지난 한 주 제주 KBS 페이스북에서 가장 화제를 끌었던 영상부터 함께 보실까요? 원지사의 7시 오늘 제주 출연 거부 소식이 지난 한 주간에도 화제였습니다. 원지사에게 출연 거부 이유를 KBS 기자가 직접 물어본 영상이 10,000명 가까운 사람들에게 전달됐습니다. 댓글을 달거나 공유하는 등 게시물에 적극적인 반응을 보인 사람도 1,600명을 넘었습니다. 왜 이런 반응이 3주째 이어지고 있을까요? 시민들이 정치인에게 진정한 소통을 원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지난 한 주 또 다른 화제를 불러온 영상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개가 화물차에 끌려가는 끔찍한 시민 제보 영상에 17,000명 이상이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개는 결국 죽고 말았는데요. 정말 화가 난다. 개를 구하는 게 우선 아닌가. 빨리 수사해라. 라는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결국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동물 보호단체인 제주 동물 친구들도 운전자를 고발했습니다. 그럼 제주 도민이라면 꼭 알아야 할 오늘 제주의 시사 용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공항 문제가 뜨거운 만큼 공항에 관련된 용어 슬롯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슬롯이란 1시간당 항공기가 이륙, 착륙할 수 있는 횟수를 말합니다. 현재 제주국제공항에선 1시간당 최대 35차례까지 가능하다고 하죠. 계산해보면 1분 40초마다 항공기가 이착륙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시설 투자와 운영 개선을 통해 시간당 40차례로 늘어난다는데 그렇게 되면 1분 30초에 한 대꼴로 뜨고 내릴 수 있게 됩니다. 어제 원지사는 담화문을 통해 1분 40초에 한 대꼴로 뜨고 내리면서 도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영국 게트윅 공항의 경우 1시간당 50회, 1분 10초에 한 대씩 이착륙할 수 있다고 합니다. 즉 원지사 주장처럼 슬롯 그 자체 때문에 안전에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안전성은 관제 시설과 관제 인력 수준에 따라 결정된다는 게 항공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이렇게 공항 이용자들의 공포까지 조장하며 발표한 원희룡 지사의 이공항 강행 입장에 대해 도민사회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도의회까지 나서 강한 유감을 나타냈는데요. 의회 입장은 잠시 후 스튜디오에 출연한 김태석 의장으로부터 직접 들어보시고 먼저 강정훈 기자가 오늘 있었던 이공항 관련 뉴스를 정리했습니다. 이공항 입지 검증 논란부터 갈등을 풀어보겠다며 도의회가 준비 중인 정책 토론회. 의회는 국토부와 반대대책위도 참석해 갈등 해소를 위한 물꼬로 기대했지만 제주도가 이공항 강행 담화문으로 찬물을 끼얹었다며 강한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우린 그냥 제2공항 하기로 했으니 그냥 하겠다라고 하는 거에 그냥 찬동해서 국토부에 지금 그냥 입장을 그냥 제주도도 그냥 가지고 같이 가겠다 이런 입장 아닙니까? 제주도민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전혀 듣지 않고. 제주도의 소통 방안도 질타 대상이 됐습니다. 사회협약위원회가 동네 민원 하나, 갈등 하나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서 쩔쩔매는 위원회인데 이런 위원회 갖고 지금 가장 큰 핵심 현안인 제2공항의 현안을 해결하라? 제도적으로 이게 그 권고 기능을 추가할 수 있는 부분 대해서 이공항 반대 주민과 단체들은 이번 담화문 발표로 원지사가 국토부 대변인이 됐다며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보상과 지원, 지역 발전 방안 등 치밀하게 계획해야 할 사안들이 많다는 핑계로 그 모든 것의 전제가 되는 타당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구렁이 담 넘듯 회피했다. 무책임하고 비겁하다.
그러면서 국토부의 이 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 기간이 6개월에 불과해 또 다른 부실 용역도 우려된다며 용역을 중단해야 하고 제주도에는 이 공항에 대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도민 논의에 붙일 것을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 강정훈입니다. 최근 제주사의 물밑에서 바쁘게 움직이는 분들이 있죠. 20일 앞으로 다가온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 후보들인데요. 지방선거와 달리 제한된 선거 운동 방법과 기간 탓에 깜깜이 선거가 우려됩니다. 이 소식은 김가람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선거에서 유권자 수가 만여 명에 달해 제주시권에서 최대 규모인 제주신호역. 조합장 선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지만 선거와 관련된 건 조그만 현수막 하나뿐입니다. 후보자 등 선거 정보를 알 수 없는 건 다른 조합도 마찬가지. 입소문으로 뭐 누구가 좋다 하지 말고 내가 직접 듣지 않은 거라고. 지금도 마찬가지. 누구가 누군지 모르니까. 다음 달 13일 선거를 치르는 조합장은 제주에서만 32명. 하지만 예비 후보자 제도가 없고 28일부터 시작되는 선거운동도 후보자 본인만 할 수 있을 정도로 제한이 많습니다. 연설이나 토론회 등 검증 기회도 사실상 없습니다.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정책이나 공약, 그다음에 후보자를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다는 것이 문제이고 이러다 보니까 선거 역시 이제 연고회의에서 이루어지고 이렇다 보니 현직 조합장이 유리할 수밖에 없고 과열되거나 혼탁해지기 쉽습니다. 지난 선거에선 31명이 입건됐는데 이번에도 벌써 5명이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본선거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순회 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있고요. 이번 선거부터 신고 포상금이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대폭 인상됐습니다. 앞으로 4년을 이끌 지역경제 수장을 뽑는 조합장 선거. 현실적인 한계에도 유권자들의 현명한 선택과 불법 행위에 대한 감시가 필요합니다. KBS 뉴스 김가라입니다. 원지사와 검찰 모두 항소를 포기하면서 원지사 선거법 위반 사건은 1심 판결대로 당선 무효형에 못 미치는 벌금 80만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제주지검은 통상 구형의 절반 이상을 선고받으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게 내부 기준이고 항소해도 형량을 높일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원지사도 입장문을 통해 항소하지 않고 현안이 산적한 도정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DC가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인수 제안을 묵살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제주 영리병원 철회 범국민운동본부는 제주도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녹지병원 공론조사 이전에 녹지 측에서 JDC의 병원 인수를 타진했지만 JDC가 이를 묵살해 공공병원 전환 기회를 날려버렸다고 주장하며 진상을 밝히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지금이라도 영리병원 개원 허가를 취소하고 공공병원으로 전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범정부기구인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공공기관 채용 실태를 전수조사한 결과 제주에서는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제주대병원, 제주문화예술재단 등 3개 기관이 징계 요구 기관에 포함됐습니다. 3개 기관의 비리 내용은 징계 처분을 확정하는 대로 감독 기관에 공개될 예정이고 채용 비리에 연루된 직원인 경우 승진과 인사, 감사 업무 보직에서 제한됩니다. 마을공화국 재질특별위원회와 제주노총, 제주본부 등은 노동시민사회단체 정당들은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체권 없는 행정시장 직선제에 반대한다며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동의안을 부결하라고 도의회에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행정시장 직선제도에 대해 체제 개편의 본질적 문제가 아니라면서 자치권 없는 행정시장의 경우 제주도의 하부 행정기관장에 불과한 만큼 풀뿌리 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원점에서 재검토하자고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브리핑이었습니다. 제주 사회가 갈등 현안을 놓고 정면 충돌 양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지역 정치인들이 각자의 역할을 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은데요. 오늘 짤막 대담에서는 제주도의회 김태석 의장과 함께 제2공항 해법을 중심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태석 의장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임시의 회기라 많이 바쁘실 텐데 이렇게 직접 찾아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저도 고맙습니다. 네, 어떤 심정으로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 주셨나요? 아니, 이 제2공항 문제가 가장 지금 뜨거운 핫 이슈인데 네. 이거에 대해서 서로 도민들과 소통할 기획을 가질 수 있다는 건 의회로서 상당히 소중한 시간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럼 이제 이 질문부터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어제 원지사가 이 공항에 대해서 담화문에서 계획대로 추진하겠다. 정면 돌파 입장을 밝혔습니다. 도의회가 지금 결의안을 추진하는 상황인데 이런 도지사의 행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어쨌거나 의회하고 집행부 도정은 그 제주도를 이끌어가는 투트랙입니다. 그런데 이제 26일 날 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국토부와 같이 토론을 여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 도지사가 예정대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담화문을 발표해 나갔다는 건 상당히 그 도의회를 대표하는 사람은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의도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보시나요? 예, 그 담화문이란 건 말이죠. 그 의사 결정권자가 내릴 수 있는 그러한 형태의 그 발표문인데 그 이제까지 원희룡 지사는 항상 그 제2공항에 관한 뒷전에 물러서 있었어요. 그런데 어저께 갑자기 전면에 나서면서 담화문이라는 자기가 의사 결정을 하는 것처럼 추진하겠다. 제가 국토부 장관이 아니잖아요, 본인이. 네. 그렇다면은 그건 담화문이 아니고 도민들에게 어떤 호소문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될 건데 담화문이라는 거창한 문장을 썼어요. 그다음에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까지 항상 뒷전에 물러서 있다. 어저께 이제 그렇게 발표했다는 것은 의회하고 어떤 그 전혀 소통을 안 하겠다는 뜻인지 아니면 선점 효과를 노리는 것인지 네. 어떤 이슈의 중점에 서가지고 뭐 그런 건지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으나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네, 적잖이 이제 당황을 하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어제 그 담화문 발표에 대해서 이번 임시회 개회사에서도 원지사에게 갈등 조정 능력을 촉구하셨잖아요. 거기에도 반하는 행동 아닙니까? 그렇죠. 그 갈등을 오히려 원진영 지사가 유발시키고 있다고 봐야죠. 요즘 그 리더십의 트렌드가 갈등 리더십입니다. 지금 뭐 트럼프라든지 아베 총리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갈등을 유발시켜서 자기 편만 끌어안고 가려고 하는 정치 행위를 말하는 건데 지금 원진영 지사가 요즘 행태를 보면은 그 녹지병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이번 제2공항 문제라든지 이걸 보면은 찬성론자들만 끌어안고 가려는 정치적 전략으로밖에 저는 해석이 안 됩니다. 네. 이런 참에서 상당히 아쉽고 이러한 갈등을 해결해야 될 분이 앞장서 해결해야 될 분이 그 갈등을 오히려 유발시키고 있다는 걸 보면서 저희들이 제가 그 이번 개회사 때 갈등 조정 능력을 좀 보여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이제 또 담화문을 발표했다는 거는 이거는 의회하고 전혀 소통할 의사가 전혀 없다. 갈등 조정의 의지가 없다고 봐야겠죠. 그렇기도 하고 본인이 그 정책에 대한 철학이 과연 있는 건지 그것을 제가 묻고 싶어요. 네, 좀 또 원지사에 대해서 강력한 비판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의회는 또 제대로 견제를 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공항 추진 절차적 정당성 확보와 상생 촉구 결의안이 지난달 임시회에서 의결이 됐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다음 주 화요일에 예정이 돼 있죠. 주민은 물론 국토교통부 등도 참여한 토론회가 열리는데요. 이 토론회 저희가 좀 좋은 성과를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까? 다행히 국토부의 그 이번 결정은 상당히 존중합니다. 저희들은 안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이번 26일 날 국토부에서도 참여를 한다고 했고 다음 반대 찬성 쪽의 그 입장에 있는 분들을 이제 그 똑같은 비례로 해서 이제 환경도시위원회가 지금 주관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의회는 정치 과정에 있는 집단입니다. 정치가 아무리 그 목적이 중요하다 그러죠. 그 목적을 향해 가는 과정이 선해야 되는 거거든요. 제2공항이 제주도민을 위해서 선한 목적이라면 그 제2공항을 향해서 걸어가는 과정도 우리는 선하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 측이나 찬성 측이나 모든 분들에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그 참여하는 그 정책 결정의 기회를 그분들에게 주는 거죠. 네. 참여를 통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게 민주주의 가장 중요한 과정이라면은 오늘 26일 날 환경도시위원회에서 하는 그 박원철 위원장을 중심으로 이제 환경도시에서 하는 그런 토론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이게 또 요식행위나 그냥 형식적인 절차에 지나지 않을까 우려하는 시선들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준비를 잘 하고 계신가요?
그런 예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저는 예단을 하지 말고 그 결과를 봐주시라 하는 그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결의안에 또 이거와 연관돼서 기본계획 수립 중단 요구가 빠졌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지금 진행 중인 임시회 또 다른 결의안이 올라와 있죠. 모든 의혹을 해소할 때까지 기본계획 수립 용역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는 얘기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민주주의라는 게 그 절차적 정당성이 네. 가장 중요한 그 근거가 되는 건데 지금 그 찬성 단체, 반대 단체들이 지금 첨예하게 이해관계가 대립할 때는 그 과정이 정말 투명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 과정이 투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강행한다면 그건 독선이에요. 그런 독선을 민주사회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그러한 독선적 행태가 이제 뿌리 뽑힐 때까지 기본계획을 중단하는 게 도민에 대한 예의고 민주정치에 대한 실현이고 다음 문재인 정부가 그 절차적 정당성을 주장했던 주장하고 있는 그런 행정 철학, 정치 철학에도 맞다고 저는 봅니다. 이 말씀하신 절차적 정당성에 입거하면 굉장히 상식적인 절차 아닙니까? 상식적인 절차가 아니죠. 그 상식적인 절차 절차죠. 맞습니다. 네네. 상당히 상식적인 절차를 하고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네. 그 상식을 벗어나는 행위야말로 그건 당연히 비판받아 마땅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또 그 안에 숨은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자꾸 그런 의심의 시선이 내리고 있는 게 그러니까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 절차적 정당성을 회피하려고 하는 이유가 그 기본계획 용역이라든지 그 현재 지금 입지 선정에 문제가 있다는 건 합리적 의심을 네. 우리가 들게 할 수밖에 없다. 그 본인들이 자초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여기에 덧붙여서 정의당 고은실 의원 5분 발언에서 도민 공론화 조사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국토부나 중앙정부, 제주도가 이미 거절한 대안인데요. 이게 또 한 가지 해법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공론조사위원회는 지금 민주주의 그 직접 투표 말고는 가장 강력한 민주주의 실현 수단인데 그것이야말로 정말 그 우리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제일 중요한 요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요소를 거부한다는 것 자체가 아까도 우리 사회자께서 얘기했지만 어떤 저희가 그 속에 있지 않느냐. 네. 그래서 못하는 거 아니냐. 충분히 의심할 만한 여지가 합리적 있다. 의심을 할 수밖에 그렇죠. 없다. 네. 그런 거죠. 이와 관련해서 지난주 의장께서 하신 발언이 또 큰 화제가 됐습니다. 네. 알고 계시죠? 예. 절대 보전 지역 해제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거는 지난번 그 개회사 때 그 국토부와 제주도민을 무시하는 행위를 한다면 의회가 강구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내가 개회사 때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의장실에서 시민단체 대표들이 와가지고 질문하는 과정에서 이제 절상대 보존지역 해제 동의안도 포함되느냐 하니까 그런 것도 들어오면 포함시킬 수 있다. 이런 행태가 계속 된다면 독선적 행위가 된다라는 전제 조건에 의해서 그렇게 이야기했던 건데 하지만 없지 않습니까? 없는데 그러니까 그런 그 말꼬리 잡는 식이 아니고 사실 과거에는 오름 절취라든지 이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시민사회 단체 대표들이 꼭 반드시 그런 걸 철저하게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질문은 과정에서 나왔던 얘기인 걸 밝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그러니까 요구하는 질문도 바로 절대 보전적이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라 도의회에 과연 이런 법적 권한이 있느냐 그게 가장 궁금한 거일 텐데요. 절상대 보존지역 해제 동의안은 있습니다. 네. 해제 동의안도 있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있죠. 네. 지금 현재 절상대 보존지역을 지금 해제 안 하려고 그 면적 내에는 없지만 과연 비행기가 이착륙할 때 절상대 보존지역 그 해제 동의안이 들어올 수도 있다고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거기서 그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은 이제 의회가 갖는 가장 강력한 힘이란 말이에요.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으로 이 공항을 저지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질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걸 이제 의회가 부결한다든지 아니면 계속 홀딩 시킨다든지 하는 두 가지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네, 제가 시간이 없는 관계로 하나만 제가 여쭙겠습니다. 예.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을 놓고 의원들 간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여러 가능성이 있겠습니다만 이게 어떻게 좀 결론이 날 걸로 예상하십니까? 결론이 날 거라고 예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해서 이제
토론회가 있을 거로 보는데 그 의원총회가 있을 거로 보는데 네. 거기서 의원 개개인의 의사를 존중해서 행정시장 직선제로 갈 것이냐 그 다음에 부결을 해서 기초자치단체에 부하려고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의원 개개인의 몫입니다. 다만 정치라는 게 현실이고 그 현실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하는 건데 그 국회가 기초자치단체를 폐지시켰는데 이번에 우리가 그걸 올렸을 때 과연 국회가 자기 부정을 하겠느냐. 그런 것에서 저는 의심스러운 것이고 네. 그다음에 행정시장 직선제가 헐뿐인 권한이라 그랬는데 거기에 그 기초자치단체 요소를 가미시키면 돼요. 특별법을 개정할 때 그 행정시장의 권한은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해버리면 간단하게 끝나는 겁니다. 저희가 여쭙고 싶은 말씀이 많은데 다음번에 한 번 더 나오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 좀 시원하게 해주시죠. 예, 불러주시면 보겠습니다. 네, 김태석 의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실과 거짓을 심층적으로 따져보는 팩트체크 K 시간입니다. 이 공항에 대해 누구나 찬성이나 반대의 의견을 가질 수 있겠죠. 하지만 입장이 무엇이든 사실에 입각해 토론하고 그런 수기 과정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는 게 중요하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 공항 논란에서 자주 거론되는 공군 기지설에 대해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김익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분명 팩트체크를 해야 하는 중요한 문제이긴 한데 군사 분야, 취재하기 힘든 영역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그런데도 먼저 이 공항과 관련해 공군 기지설이 나오게 된 그 이유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예, 저도 사실 신공항 논의 때부터 취재한 기자지만 성산으로 입지 결정은 정말 의외였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공항을 계속 이용한다고 전제한다면 해안 매립을 통한 제주공항을 확장하거나 또 정석 비행장 또는 알뜨르 비행장을 활용하는 방안, 또 새로 짓는다면 대정이나 신도 지역일 거라는 게 일반적인 예상이었거든요. 그런데 전격적으로 정부가 성산을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처음엔 그냥 좀 이상하다 정도 싶을 정도였는데 그동안 KBS 보도를 꾸준히 보신 시청자들은 이해하시겠지만 이 국토부에서 성산 지역으로 몰아간 정황이 분명히 엿보이거든요. 그렇다면 왜 국토부는 이런 오해까지 받아가며 성산을 원할까? 이제 몇 가지 가설이 나옵니다. 첫째, 이해관계에 따른 결정이라는 건데요. 농담처럼 하던 가설이죠. 최순실 이른바. 그런데 이제 국정농단 수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한 입증만한 증거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공항 예정지 주변 대규모 토지주들이 이해관계가 있지 않느냐 이런 설도 있습니다. 이 해석 역시 아직까지는 가설에 그치는 수준입니다. 둘째로는 국토부의 자존심 때문 아니겠냐는 분석도 있습니다. 정부가 이미 결정했는데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중단할 수 없다는 이 중앙정부의 자존심, 또 거기에다 사업을 중간에 변경했을 경우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등의 이유가 될 텐데요. 역시 이것도 입증하기 쉽지 않은 가설입니다. 이 마지막 세 번째 가설이 오늘 살펴볼 바로 공군 기지와의 연계설입니다. 네, 이 공군 기지와의 연계설. 화제가 된 7시 오늘 제주와 인터뷰를 거절했던 원희룡 지사에게 보냈던 그 질문 가운데 하나이기도 했죠. 예, 그렇습니다. 공군기지 문제는 잊을만 하면 나오는 이슈인데요. 원희룡 지사가 어제 담화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차례 밝혔듯이 공군기지 건설은 자신부터 반대한다. 그리고 민간 공항으로 건설된다는 것은 정부도 확인한 사실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원 지사가 2년 전 도정 질문에서 답변했던 발언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국방중기계획은 1997년에 수립이 돼가지고 매년 계획을 달성을 못했기 때문에 그 다음 해로 2월되고 공군의 어떠한 그런 부대 신설과 공군의 부대 사용을 배제한 채로 순수 민간공항으로 진행하겠다. 그리고 이것을 새로운 대통령과 바로 협의를 해서 확정을 지어서 여기 나온 새 대통령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얘기하는 거겠죠. 네. 이번에 원 지사가 스튜디오에 출연했다면 2년 전 공언했던 순수 민간 공항임을 문재인 대통령과 협의해서 확정을 지었는지 이걸 묻고 싶었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네, 저희 방송이 아니더라도 확정을 지었다면 어떤 공식적인 발표가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예, 그렇겠죠. 예. 그런데 즉 순수 민간 공항이라는 약속은 어떻게 보면 국토부 수준에 그냥 여전히 발언에 그쳤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이번에 제주도에서 나온 보도 자료에도 국토부에서 논의하지 않고 있다라고 했지 이게 범정부 차원이라든지 청와대라든지 국무총리실이라든지 이런 말은 없습니다. 전혀 없는 거죠. 그런데 원 지사 답변 중에 국방 중기 계획이라는 그 언급이 있는데요.
국방 중기 계획, 용어도 어려운데 이게 뭔가요? 네, 제주 공군기지를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용어 중에 하나인데요. 국방 중기 계획이란 국방부가 매년 5년 단위로 군 전력 증강 계획을 담아서 대통령의 재가를 받는 국가 계획을 말합니다. 보통 1923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1923 계획이라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 동안 전력 증강 계획을 담는 것이죠. 그러니까 매년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뭐 1923, 2024 이런 식으로 불리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계획 2년 전 연말에 대통령 재가를 받는 것이 관행인데요. 국방부는 이 계획에 근거해서 국회에 예산을 신청하고 사업을 집행합니다. 이 국방부는 1970년대부터 제주 공군기지 설치를 계획해 왔습니다. 여기에는 전투기 부대를 포함한 계획이죠. 그리고 이 계획이 국방 중기 계획에도 그대로 반영돼 왔습니다. 이게 2007년 계획부터 남부 탐색 구조 부대로 바뀌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네, 이름도 어렵습니다. 제주 공군기지와 남부 탐색 구조 부대 뭐 이렇게 이름이 달라진 걸 보니까 아마도 세부 계획도 달라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국방부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공군기지는 전투기와 지원기, 그러니까 수송기나 헬기 등을 갖춘 부대지만 남부 탐색 구조 부대는 전투기를 완전히 빼고 지원 기능만을 갖춘 그런 부대를 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말만 바꾼 거라는 폭로가 나왔죠. 2007년 당시 민주노동당 대통령 예비후보 자격으로 제주를 찾은 고 노회찬 의원이 남부 탐색 구조 부대에 대해서 이름만 바뀌었을 뿐이다. 실제로는 전투기가 주둔하는 부대라고 주장했습니다. 예산 2,500억 원, 부지는 활주로를 포함해서 60만 평, 부속 시설은 100여 동으로 공군기지나 남부 탐색 구조 부대나 똑같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방부는 해명해야 합니다. 정말로 전투기 수용 능력을 포기했다면 왜 예산과 부지 규모, 시설 규모가 하나도 줄어들지 않은지에 대해 속 시원하게 해명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당시 국방부는 이에 대해서 뭐라고 해명을 했나요? 예, 국방부 2007년 얘기인데요. 국방부가 2007년 당시에 04년 계획 이전까지는 전투기 대대 배치를 위해서 175만 평 규모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05년, 06년 계획에는 전투기 수용 개념은 유지하긴 했는데 구체적 규모를 정하지 못해서 그냥 60만 평만 반영했고 07년 계획 이후부터는 전투기 개념도 삭제해서 이렇게 이어져 왔다 이런 주장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국방부 설명을 믿는다면 제주에 공군기지를 만들긴 하겠지만 전투기를 배치하는 건 아니고 헬기와 뭐 수송기만 배치하는 건가요? 그렇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번 보도를 위해서 이번 공군본부에 공식 질의서를 저희들이 보냈는데요. 공군본부가 이렇게 답변을 해왔습니다. 남부 탐색 구조 부대의 위치나 규모, 병력을 결정하지는 않았지만 전투기 배치를 고려하지는 않고 있고 남부 해역에서 탐색 구조 업무를 위해 부대를 창설하고 싶다. 이 답변, 지금까지 공식 답변인데 똑같은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네, 이제 이공항 얘기를 다시 돌아가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왜 이공항과 연계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의혹이 나오는 건가요? 이런 의혹은 사실 공군 스스로 만들었다고 보는 게 오히려 맞을 듯 싶습니다. 지금은 국방장관이죠. 정경도 당시 공군 참모총장이 2년 전 제주를 찾은 자리에서 이 남부 탐색 구조부대 창설을 공식적으로 말했습니다. 당시 공군 본부는 입지를 특정하지는 않았다면서도 제2공항도 유력 후보지로 공식화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제2공항과 연계해서 사전 교감을 가진 적은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협의를 했거나 한 건 없는데 이제는 하겠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었습니다. 네, 이 발언이 지난 지 2년이 됐으니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과연 이 발언 이후에 2년 동안 공군본부가 국토부나 제주도와 얼마나 협의했는지 KBS가 질문을 던져봤는데 공군본부는 전혀 없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전혀 없다고 말했나요? 아니, 전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왜 기자들 앞에서 협의하겠다는 발언을 하지도 않을 거면서 이렇게 했을까요? 다 증거까지 남는데요. 그러게 말입니다. 뭐 마음속이야 알 수 있겠습니까만 뭐 지역 여론을 떠보려는 뜻일 수도 있고요. 분명한 건 확실한 건 이겁니다. 공군이 제주공항이나 군 소유 알뜨르 비행장보다 제2공항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제주공항은 이미 포화 상태이고 알뜨르 비행장의 경우 규모가 너무 작기 때문이죠. 공군본부는 현재 알뜨르 비행장에서도 작전 수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는 있지만 이 수송기가 착륙할 만한 활주로 길이도 나오지 않는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수송기가 착륙하려면 1.5km 정도가 필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국방부도 그렇게 답변을 하고 있는데 알뜨르 비행장은 500m나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실제 해군기지 반대 급부로 알뜨르 부지 사용권을 제주도에 넘기겠다 이렇게 국방부가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9년 넘게 아예 양해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부 탐색 구조 부대 창설을 위해서 대체 부지를 꼭 제공하라. 이게 국방부와 공군 입장 지금도 확고 불변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공군이 제주에 터전을 마련하고 싶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그 대안은 현실적으로 성산, 그 제2공항 입지밖에 없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2015년 나웅진 당시 국토부 공항정책과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항을 짓는데 330만 제곱미터면 가능하지만 앞으로 확장 가능성도 고려해서 부지를 넓게 잡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즉 2공항 여유분을 165만 제곱미터로 잡았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게 공교롭게도 현재 공군이 예상하는 남부 탐색 구조 부대 규모와 비슷합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 공군본부는 위치, 규모에 대해서 결정하지 않았다 이렇게 답변해 왔습니다. 이제 이쯤에서 제가 마지막 질문을 던져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쭉 흐름을 보아하니까 2공항과 공군기지가 연계됐다라고 의심할 만도 한데요. 그 주장은 사실일까요? 거짓일까요? 사실 이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길게 왔는데 근데 한마디로 결론 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2007년 제주 해군기지 입지 선정을 앞두고 열렸던 TV 토론에서 나온 당시 국방부 간부의 발언부터 들어보시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군기지를 또 방어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적의 공격으로부터 기지가 있으면 어제 제1의 공격 대상이기 때문에 그럼 자체를 방어를 해야 되는데 해군력만으로 그게 해군기지가 방어가 됩니까? 해군력만으로 방어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방어의 핵심은 공군 전력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방어의 핵심이 공군 전력이라는 부분을 인정을 해주셨으니까 그 얘기는 곧 어떤 형태로든 공군력이 공군 기지라는 표현을 싫어하십니까? 공군력이 해군기지와 관련해서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는 건 인정하시죠? 현 단계는 아니지만. 예, 현 단계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네, 질문을 하고 있는 기자가 설마 12년 전에 김익태 기자입니까? 네, 제가 젊었을 때 저럴 때도 있었는데 네. 이게 12년 전 발언인데요. 그 현 단계는 아니지만 언젠가는 공군기지가 들어설 수밖에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국방부와 공군 입장에서 본다면 12년 만에 제2공항이 구체화되면서 절호의 기회를 잡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방부와 공군이 관련 계획을 철회하지 않는 이상 제2공항과 공군기지가 연계됐다는 주장은 사실에 가깝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 주장이 100% 사실이 되기 위해선 2공항 부지가 왜 꼭 성산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명쾌한 답이 나와야 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그러니까 국토부를 벗어나서 범정부 차원에서 이 문제를 논의했는지에 대한 사실관계도 따져봐야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KBS 기자들의 후속 취재를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팩트체크 K의 김익태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일곱 시 오늘 제주는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고 있습니다. 제작진이 직접 시청자 여러분들을 찾아가 다양한 목소리를 가감없이 담는 시청자 광장입니다. 최근 곳곳에서 임금과 공사비 체불로 고통받고 있는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현장 노동자들을 직접 만나 어떤 상황인지 들어봤습니다. 현재성 PD가 다녀왔습니다. 서귀포시 표선면에 조성 중인 한 골프 리조트. 현재 공정률 90%로 마무리 공사가 한창이어야 하지만 현장은 조용합니다. 공사장 한가운데는 크레인 한 대가 덩그러니 멈춰 있습니다. 현장 노동자들에게 임금과 공사비가 지급되지 않아 모든 공사가 중지된 겁니다. 크레인 업체 대표 송현일 씨는 답답한 심정을 토로합니다. 장비 투입을 한 차량들 다 포함하게 되면 한 1억 2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1억 2천이 조금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현장 노동자들은 체불이 계속되자 항의를 했고 지난해 12월 공사는 중단되었습니다. 항의를 해보셨습니까? 항의에도 돈이 없다라고 말만 하는데요. 돈이 없다. 자기들은 돈이 없다. 지금 현재 돈이 없으니 기다려라. 해결은 하겠다. 우리도 돈을 못 받아갖고 있는 실정이다.
예. 취재진은 왜 공사 대금이 지급되지 않는지 건설사 관계자에게 물었습니다. 2018년 8월 달까지 잘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제 9월 달부터죠. 9월 달부터 돈이 제때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시공사에서 돈을 받아서 우리 밑에 있는 뭐 인건비라든지 장비비를 돈을 지급을 해줘야 되는데 그때부터 돈을 지금 못한 거예요. 그 돈이 대략 한 24억 정도는 이제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지금도 발생되고 있는 상태고. 시공사에서 돈이 나오지 않으니 하도급 업체들은 대출을 받아 급한 불을 꺼야 하는 상황. 이를 감당하지 못해 문을 닫는 업체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인건비는 안 주면은 제가 구속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일단 첫 번째는 인건비는 우선적으로 내치고는 있어요. 근데 그게 언제까지 갈런지는 아직까지는 저도 예측을 못해요. 도내 최대 규모로 지어지고 있는 드림타워 복합 리조트. 올해 말 완공 예정인 이것도 골프 리조트와 마찬가지로 중국 건축이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 역시 임금과 공사비가 지급되지 않았다가 최근에야 일부 지급된 상태입니다. 현장을 찾아 직접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밖에서 뭐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에서는 지금 타 공정분들도 다 전부 다 이제 돈을 못 받았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최근에 뭐 다른 공정 쪽 반장님들 못 받아가지고 뭐 이번 달 말까지 뭐 안 할 거라는 뭐 그런 소리 듣고 뭐 말을 피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제 말을 하면 그쪽에서 이제 돈이 안 나와서 이제 돈이 나오는 게 또 지연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쪽에 또 물어보면 그쪽에서는 또 이제 이쪽에서 또 이제 돈이 못 받아가지고 이제 돈을 이제 못 주게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가 이렇게. 건축 현장은 하청과 제어청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자금이 돌지 않으면 줄줄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어느 하나 공정이 멈추면 다른 공정이 피해가 가거든요. 그래서 이 공정은 돈이 들어와서 하고 있고 이 공정은 돈이 안 들어와서 못 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다른 공정은 다 일이 잘 안 돼요, 진짜. 예. 시공사인 중국 건축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임금과 공사비 모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도내 건설업계의 불황과 잘못된 지급 관행 등 문제가 심각함에도 임금 체불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도 당국은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민간공사에서 개별 공사장이잖아요. 개별 공사장 가치 하나를 가지고 인터뷰를 하는 거는 저희는 일단 저희 나름대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일단 공식적인 언론 대응을 이번에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관계기관이 서로 미루기 하고 노동부에서도 그렇고 딱 자기들 할 말만 딱 하고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이렇게 나서는 관계기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인허가만 관에서 이렇게 해주지 말고 이 후속 관리도 하고 이 대책 마련도 해가지고 이 노동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끔 이렇게 어떤 적극적인 어떤 이런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퇴근길도 마스크 착용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중국발 오염물질이 유입되면서 초미세먼지 수치가 높게 나타났는데요. 지금도 대기가 정체되면서 대부분 지역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38 마이크로그램을 넘어서 나쁨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내일은 대기순환이 되면서 미세먼지 농도 역시 보통 수준으로 회복하겠습니다. 다만 내일은 비 소식이 있는데요. 종일 기압골의 영향으로 흐린 가운데 오전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 오후까지 5mm의 비가 오다가 그치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지역엔 미끄럽고 안개가 끼면서 가시거리가 짧은 구간이 있겠는데요. 안전운전에 특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산지에는 낮부터 비가 내리다 점차 눈으로 바뀌어 내리기도 하겠습니다. 1에서 3cm의 눈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내일의 기온과 해상 날씨입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 6도에서 8도 분포로 오늘 아침과 대체로 비슷하게 출발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도 9도에서 11도 분포로 오늘과 대체로 비슷하겠습니다. 해상은 내일 제주도 앞바다에 물결이 최고 2.5m로 높게 일겠고요. 내일 낮부터 제주도 남쪽 먼바다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물결도 최고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분들은 해상 활동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제주공항 구름이 많은 가운데 제주기점 항공편은 정상 운항하고 있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내일 비가 그치고 다음 주 초까지 구름 많은 날들이 이어지겠는데요. 앞으로 기온은 점점 더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프로그램 시작 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은 4월부터 매일 여러분과 만날 수 있도록 준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지역 공영방송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기 위해 실험 중인 7시 오늘 제주에 그 무엇이든 주저하지 마시고 주문해 주십시오. 다음 주엔 역사적인 북미 베트남 정상회담 특보 관계로 한 주 쉽니다.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KBS의 주인은 시청자 여러분입니다. 3월 첫째 주 목요일 저녁 7시에 다시 뵙겠습니다.